안녕하세요. 저는 1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30대입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위기를 겪었을 때 죽기 살기로 버텨보자 하면서 버티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로지 버티는 것만이 답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 요즘 무척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전 남편은 집안에서 귀중하게 자란 외동 아들이었어요. 무뚝뚝한 시아버지와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가 계셨죠. 양가 경제 상황은 비슷했지만 저는 말 그대로 자유롭고 방목하며 자란 반면에 남편은 시모의 테두리 안에서 자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가 남편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간섭을 하고 모든 일정을 꿰뚫고 있어야 안심을 하는 듯 싶었어요. 그나마 연애를 할 때는 그런 점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몰랐는데 가끔씩 집에 갈 때면 시모의 경계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 수희는 요리 좀 할 줄 아니? 우리 준호는 감각이 예민하고 민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맛없으면 밥을 잘 안 먹거든. 준호가 미식가야. 음식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딱 숟가락 놓아버리더라고. 미식가 하면 센스 좋은 거 알고 있지? 우리 준호가 외모도 반반하고 그렇지만 하고 다니는 것도 센스 넘치지 않니? 그래서 쟤는 인기가 엄청 많았어. 쟤 쫓아다니는 여자애들 내치느라 아유. 암튼 내 밥 아니면 맛없다고 하는 애여서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엄마, 수희도 요리 꽤나 잘하더라고. 나 저번에 수희가 한 음식 먹어봤거든? 근데 먹어보고 완전 깜짝 놀랐잖아. 엄청 깔끔하고 맛도 좋아. 음식점에서 먹은 것 같이 나오더라고. 플레이팅도 무슨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것 같고. 수희는 세계 여러 나라 음식들 보고 배우고 있어서 나도 안 먹어본 것들 다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해줬거든? 근데 진짜 맛있고 깔끔해서 대박이야. 아, 그래? 그래도 엄마가 해준 밥이 맛있지? 평생 엄마가 해준 밥에 입맛 들였는데 그거 바뀌기가 쉽지는 않지. 어쨌든 요리라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니 내가 그래도 안심은 되네. 그나저나 우리 준호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여자도 데리고 오고 말이야. 수희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준호가 딸 같은 아들이야. 내가 우리 준호 아빠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준호 손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버텼지. 네, 준호 씨한테 몇 번 들었어요. 아버님이 은퇴 전에는 일하시느라 정신이 없이 바쁘셨다고요. 일도 하시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연계된 곳에서도 준호 씨 아버님 성함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물어봤었거든요. 어쨌든 혼자서 집안일이며 육아며 하느라고 힘드셨겠어요. 아휴, 말도 말아라.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꼬장꼬장한 시모 모시면서 시집살이를 아주 고되게 당했어. 내가 하도 당하니까 내 며느리한테는 안 그러려고. 내가 고생한 건 우리 아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아들이 나한테 엄청 잘해. 우리 아들은 내 말이면 꿈뻑 죽을 거야. 에이, 무슨 엄마 말을 그렇게 오버하면서 해. 수희야, 그 정도까진 아니야. 그냥 수희 와서 엄마가 좀 겁주려고 오버하나 보다. 우리 엄마 엄청 쿨해. 신세대 어머니라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엄마 보면서 엄청 쿨하시다고 하시는데 내 사생활 존중해주고 엄마도 바쁘고 개인 생활도 있으니까 우리도 프리하지.
남편은 그냥 허허하면서 웃어 넘긴 말이었지만 사실 시모의 말을 듣고 나서는 쎄한 느낌이 들기도 했죠. 과연 내가 이 집에 시집을 가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점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는 집에서 독립을 하고 싶다면서 엄마와도 거리를 두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했어요. 준호 씨, 나 솔직히 준호 씨랑 결혼하는 거 사실 고민돼. 몇 번 어머님 만나봤잖아. 그럴 때마다 나를 너무 경계하시는 것 같고 준호 씨에 대한 관심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아서 부담될 때도 있어. 여기서 내가 낄 자리가 있기는 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당장 결혼을 하기에는 어머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니실까? 우리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아니야. 엄마가 괜히 너 만날 때마다 그러시는 거야. 아무래도 아빠가 밖으로 많이 도시다 보니까 엄마가 나한테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지. 결혼하면 달라지실 거야. 엄마 시집살이도 많이 당해서 그런 못된 시어머니랑은 거리가 멀다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런 시어머니 안 된다고 말도 했잖아. 그리고 나도 결혼하면 달라져야지. 더 이상 집에 휘둘리면서 살고 싶지도 않아. 엄마가 많이 간섭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계속 그러시지 않게 해야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준호 씨가 잘 말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서 그래. 어머님한텐 준호 씨가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이상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준호 씨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란 생각만 들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내가 준호 씨 가정에 끼어드는 거란 느낌이라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 에이, 무슨 소리야. 난 너 없으면 안 돼. 너랑 살고 싶은 거지. 엄마랑 어떻게 평생 살아. 우리 집은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쏟아 부으시다 보니 아무래도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러신가 봐. 그런데 원래 그러신 분 아니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혹여나 엄마가 너한테 심하게 하더라도 내가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엄마도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쩔 수 없으실 거야.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어요. 결혼을 고민하고 있던 저 역시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죠. 남편의 노력이 닿았는지 항상 경계를 하던 시모의 태도도 차츰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아니, 누그러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는 가끔씩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때마다 시모가 막말을 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시모의 막말을 시부께서 막아주시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모는 더욱 못마땅한지 저에게 은근슬쩍 적대심을 나타내시기도 했어요. 예, 너는 밥을 왜 그렇게 깨짝깨짝 먹냐? 그렇게 먹으면 오든복도 달아나겠다.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팍팍 떠서 먹어야지. 그렇게 먹고 있어. 그리고 반찬도 이것저것 골고루 가리지 않고 먹어야지. 고기만 먹다가는 뱃살도 불어나고 안 된다. 그리고 결혼하더니만 운동은 아예 안 하는 거야? 전보다 살이 좀 찐 것 같네.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밖에 나가면 늘씬하고 이쁜 여자 천지인데 집에 있는 와이프가 퍼질러 있으면 당연히 남편은 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당신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며느라, 아니다.
지금이 딱 보기 좋다. 살 뺄 필요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네 시어머니는 자기 몸은 생각도 안 하고 남 지적에만 이렇게 관심이 많아. 운동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살 빼려고 하다 보면 건강도 해치는 거야. 당신은 왜 쓰잘머리 없이 자꾸 일하느라 바쁜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밥도 알아서 먹는 거지. 애도 아니고. 아이고, 아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얘, 넌 좋겠다. 네 든든한 백이 있어서. 모나야, 우리 준호만 있으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말은 잘 들어야 하는 거야. 내가 너희 좋으라고 말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말하는 거겠니?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줄 수 있는 말 해주는 거야. 그나저나 우리 준호는 결혼하더니만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많이 먹어. 아무래도 엄마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전보다 살이 확 빠져가지고 뼈만 남았네. 어? 엄마, 무슨 소리야? 다들 나보고 살쪘다면서 얼굴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엄마 음식도 맛있지만 와이프도 요리 엄청 잘해. 그래서 나도 매번 잘 먹고 있고, 솔직히 나는 점심도 와이프 음식으로 먹고 싶은데? 맞벌이 하느라 매번 와이프가 저녁 차리는 것도 미안한데 엄마 그만 좀 해. 그래. 알았어. 수희가 밥 잘 챙겨준다니까 뭐 다행이네. 그래도 우리 준호는 고기 종류로 좋아하니까 메뉴 중에는 꼭 하나 놓아야 되는 거 알지? 너무 또 고기만 먹이면 건강에는 안 좋으니 아침에는 과일이랑 채소 같이 갈아서 주고, 나랑 살 때는 매번 갈아서 먹이니 건강도 좋고 피부도 좋았는데 요즘은 안 먹고 있지? 에휴, 번거로워도 수인이가 아침마다 챙겨서 갈아 먹여. 어머님, 주스 갈아서 먹지는 않지만 아침에도 잘 먹고 다니고 있어요. 갈아 먹는 것보다 그냥 원상태로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사과도 같이 먹고 있고요. 준호 씨 운동도 꾸준히 해서 전보다 몸 더 건강해졌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저희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모의 간섭은 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남편이 감기에 걸리거나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다 싶은 날에는 바로 저에게 연락이 왔죠. 이것저것 남편을 챙기라면서 신신당부를 하시고 잘 챙겨주지 않는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시기도 했어요. 어머, 어머님, 전화하셨어요? 아까 일 처리하느라고 전화 온 걸 받지 못했어요. 아니 근데 세상에 이렇게 부재중 많이 찍혀 있는지 몰랐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많이 전화하셨으면 급한 일이신가요? 제가 이제 회의 들어가 봐야 해가지고 통화는 길게 못할 것 같아요. 예. 너는 결혼해서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전화하면 제깍제깍 받아야지. 뭐 하는 거야? 오늘 준호랑 아침에 통화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라. 아침에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너는 네 일만 바쁘고 남편은 안 챙기니? 애가 기운이 뚝 떨어져가지고 목소리도 다 잠기고 컨디션도 안 좋다는데 아침에 네 남편 컨디션도 하나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네? 어머니, 아침에는 제가 먼저 나와서 남편은 자고 있는 것밖에 못 봤어요. 거기다가 컨디션이 나쁘다니요? 전날 저녁까지도 운동 다녀왔는데요. 아침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남편이랑 통화 못했어요.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아픈 것도 없고 저녁 운동도 싹 다 하고 왔는데요.
아휴, 전날 안 아프면 다음날도 안 아픈다니? 내가 이래서 마음을 놓고 있지를 못하겠다니까. 너 아침마다 주스 갈아서 주라는 건 하고 있어? 그런 거 먹어야 비타민이나 영양소들이 다 챙겨지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남편 건강은 네가 챙겨야지. 결혼한 아들을 내가 이렇게 챙겨야 되겠어? 밖에서 일하는 남편 안쓰러운 줄 알고 잘 보살피는 게 네 역할이야.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일하고 있어요. 오히려 남편보다 제가 일하는 시간은 더 많고요. 그나마 남편은 퇴근을 정시해서 운동할 시간이라도 있지. 저는 요즘 운동은커녕 일찍 퇴근한 적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잠도 잘 못 자고요. 어머님, 제 목소리 안 좋은 건 들리시지 않으세요? 일단 바쁘니 끊을게요.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와 남편을 못 챙겼다는 이유로 저에게 타박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기도 했죠. 회의를 다녀오고 난 후에는 핸드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바로 남편에게 챙겨줄 음식 리스트와 레시피를 모두 저에게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잘 못 챙긴다면 남편을 다시 데리고 가겠다면서 문자를 보내시기도 했죠. 잔뜩 화가 나 집에 가보니 남편은 뭐가 못마땅한지 저에게 퉁명스럽게 대했어요. 당신 혹시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했었어?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좀 예의 있게 잘 받지 그랬어. 엄마가 당신이랑 통화하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울면서 나한테 전화 왔었어. 당신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엄마는 나 아프니까 내 생각해서 당신한테 이것저것 챙겨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다는데 당신은 바빠 죽겠는데 전화했다고 짜증 부렸다면서. 엄마가 엄청 서운해서 우셨어. 아, 진짜 기가 막힌다. 지금 나 때문에 어머님이 서운하셨다고 한 거야? 당신 정말 너무하다. 이것 봐. 어머님이 보내오신 거. 이것만 봐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다짜고짜 전화 와가지고 남편 안 챙겼다면서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어. 거기다가 회의 갔다 오니까 이렇게 잔뜩 당신 챙길 음식 리스트만 쭉쭉 보내오셨고 다 챙겨서 내가 손수해서 먹이라고 하셨어. 나 요 며칠 동안 몸살 나서 누워있었던 거 당신 알고 있지 않아? 겨우겨우 연찬해서 쉰 거 알고 있잖아. 그때도 어머님 전화 오셔서 아프다고 했는데 생리 때 다가오면 여자들은 다 아프다면서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하셨잖아. 그래놓고서는 당신 끝날 시간 되면 밖에서 일하는 아들 걱정된다고 하셨던 건 기억 안 나? 오로지 아들. 내가 더 서운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그렇게까지 짜증을 낼 필요가 있어? 그냥 앞에서 내내하고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 반박하거나 화날 포인트를 잡으니 엄마도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아들을 챙기지. 결혼했다고 홀랑 관심을 꺼버리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보다 당신이 더 이상해. 그래, 그런가 보다. 내가 이상한가 보다. 내가 이상하니까 당신 다시 본가로 가서 어머님이랑 평생 살아. 나는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어. 내가 결혼을 한 건지 당신 어머님 대체할 젊은 인력으로 들어온 건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미쳐버리기 전에 당신이랑 그만둬야 되겠어. 이것 봐. 당신 엄마가 조금 뭐라고 했다고 바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당신한테 자꾸만 뭐라고 하는 거야. 생각이 어리니까 그런 거라고. 엄마는 당신보다 훨씬 심한 시집살이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다 견뎠어.
그거 다 견디면서도 당신한테 그런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하는 건데 당신은 뭘 했다고 그렇게 당당해? 아유, 됐다. 오늘 너무 예민한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나 오늘은 그냥 본가에 가서 자고 출근할게.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시댁으로 간 남편을 보면서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시부는 시모 남편과 다른 태도라서 시부와 통화를 하면서 마음이 풀리는 경우들도 있었죠. 바쁘니? 우리 며느리 결혼하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힘들지? 원래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힘든 거야.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 아니니? 그런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산다는 게 진짜 쉽지 않지?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 사라지더라. 준호, 집으로 와서 내가 혼내서 보냈다.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지 엄마가 감싸돌며 키워서 그런 거지. 아직 엄마 품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내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사실 처음에 어머님이 준호 씨한테 많이 의지하고 관심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조금 걱정은 했지만 그거 다 알고서 결혼을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시작을 한 거니 잘 버텨봐야 하는데 생각보다 버거운 것들이 많네요. 괜히 제가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아니다.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만 있어서 그런지 준호 엄마가 준호한테 너무 과도한 점도 있어. 결혼하면 아들한테도 좀 거리를 둬야 하는 게 맞는데 말이야. 근데 막상 준호가 집 떠나서 가정을 꾸렸다고 하니까 그게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어쨌든 힘들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나도 준호 엄마한테 말해서 노력을 해볼게. 그렇지만 너도 힘들겠지만 조금만 노력을 해다오. 네, 아버님.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결혼하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도 화가 나서 섣불리 말한 게 있어요. 준호 씨 집에 오면 저희 둘 서로 잘 말해서 풀어볼게요. 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일로 싸우더라도 저희끼리 잘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혼을 하고 나서 크게 터치를 하지 않았던 무뚝뚝한 시부였지만 시모와 나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모의 태도가 전에 비해서 모두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시모의 태도가 수그러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듯 보였죠. 그러다가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저희 가족 계획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시모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엄마, 아빠, 나 내년에는 아이를 갖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 지금은 아내가 좀 바쁘기도 하고 당장은 일 처리하느라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아내도 승진해가지고 좀 탄탄해졌고 나도 자리 잡았으니까 내년쯤은 아이 가질 생각하고 있어. 벌써? 아이는 그래도 좀 시간 두고 갖지 그래. 아니 그것보다 진짜 아이 낳으려고? 요즘은 아이 안 낳고 사는 집도 많다고 하는데 아이 낳으면 피곤하지 않겠어? 좀 생각을 잘 해보고 결정해봐. 너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아이 계획부터 세우고 있는 거야? 에이 엄마, 뭐가 일러? 결혼한 내 친구들은 벌써부터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까 말까 모르겠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이 좀 많아가지고 조만간 와이프랑 같이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보려고.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빨리 다른 방법 찾아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준호야. 네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해봐. 딱 보면 너는 건강하지. 수희가 가서 검사해야지 뭐. 수희는 솔직히 생리통도 심하고 그러지 않니? 원래 생리통 심하면 그쪽이 안 좋다던데. 그런 거 다 임신할 때 영양 준다고 하더라고. 매번 약도 꼬박꼬박 먹었으니 문제가 있으면 너보다는 수희한테가 더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나? 어쨌든 뭐가 급하다고 아이를 벌써부터 가져. 천천히 갔거나 아예 안 가져도 나는 상관없어. 어머님, 저번에는 어머님 지인분 손주 본다면서 엄청 부러운 듯이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안 가져도 상관없다고 하세요? 저희도 30대인데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30대 좀 더 지나고 나면 힘들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슬슬 도전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아유, 우리 준호 힘들어서 어쩌니? 아이까지 생기면 아빠 노릇하랴 남편 노릇하랴 더 힘들어지겠네. 아까운 우리 아들. 좀 더 천천히 갖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아니 나는 속상해서 그러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애는 갖는다고 난리야. 아니, 엄마, 왜 울어? 아휴,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손주 생기면 엄마도 좋지 뭐. 엄마가 친구들 손주 자랑한다고 그랬다며. 갑자기 말해서 그래? 우리도 결혼했으니까 아이 낳아야지. 아이고, 엄마. 나이 먹더니만 마음이 더 여려지셨네. 지나간 갱년기 또 온 거야, 뭐야? 축하는 해주지 못할 망정? 눈물바람은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내가 며느리 보기 창피해서 원. 준호는 이제 술도 줄이고 몸도 좀 만들고 준비를 하거라. 수희야 운동도 꾸준히 해서 건강하지만 너는 운동도 안 하고 술이며 뭐며 안 좋다는 건 다 하면서 검사는 네가 받아야지. 시댁에 가서 자녀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마다 시모는 항상 눈물 바람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서운했던 것인지 매번 남편이 고생을 한다면서 마치 결혼을 억지로 시킨 듯한 태도를 보이셨죠. 그런 시모의 태도에 남편은 더욱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도 질려버렸고 시부 역시 매번 호통을 치며 난리를 피운다고 하셨죠. 이 때문에 임신 역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유일하게 그 집에서 제 편이 돼주셨던 시부가 어느 날 갑자기 몸살이나 몸져 눕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기력이 약해지시다 보니 음식도 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는 시부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이것저것 챙겨서 사드렸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그날은 시부가 전부터 먹고 싶다고 하셨던 인절미를 사고 간 날이었어요. 기운이 없던 시부께선 맛있게 인절미를 먹겠다며 말을 하셨죠. 그날 저녁 갑자기 시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황해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사인은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히면서 질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시모는 저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쳤죠. 네가 우리 집 원흉이야? 네가 우리 귀한 아들까지 뺏어가 놓고서는
결국 시아버지까지 죽이는구나. 내가 이래서 널 안 받아들이려고 한 거야.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늙은 시아버지한테 인절미를 사다 준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너 때문에 가신 거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아버님 떡 좋아하신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며칠 동안 다른 떡 사다 드릴 때는 별말 안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번에 떡 사다 줬다면서 제 탓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가져다 드린 거예요. 이것 봐라, 준호야. 얘가 자기 잘못은 없다고 시치미를 뗀다. 아이고, 이렇게 무서운 애가 네 와이프야. 준호야, 정신 차려라. 네 아빠 죽인 게 바로 얘라고. 너 지금 어디 도망가지 말고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너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가서 조사받고 처벌 받아. 진짜 당신이 아버지 떡 사다 드렸어? 어쩌자고 그렇게 한 거야? 왜 기운도 없으신 양반 떡 먹으라고 한 거냐고? 정말 떡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셨어?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이 난리가 나고도 당신은 죄송하단 말 한마디를 안 해? 당신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도 좋아했잖아. 아버님 드시고 싶다는 거 사가는 거 보고서는 당신도 좋아했잖아. 그래 놓고서는 사고 발생하니까 이제 와서 다 내 탓이라고? 어머님, 진짜 말은 제대로 하셔야죠. 경찰 조사라니요. 제가 진짜 아버님 돌아가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아니고서야 우리 남편이 왜 떠나? 네가 사온 인절미 먹고 이렇게 됐어. 너 인절미에 다른 거 넣은 거 아니니? 그게 아니고서야 갑자기 네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냐고? 갑자기 떠날 이유도 없는 양반이 왜 떠나냐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시모는 악을 써가면서 저에게 비난을 했고 쓰러지는 시모 옆을 부축하고 있던 남편 역시 저 때문에 시부가 돌아가신 것이라 생각했는지 죽일 듯 노려보기만 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나 놀랐고 슬펐지만 그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떡을 사가긴 했지만 드시는 모습까지 다 보고 나오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던 중 어떤 한 사람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찾아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죠. 저와 시모 남편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증인이 나타나자 시모와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맞죠? 그때 병원에서 증언하겠다는 사람이 당신이에요? 근데 당신이 뭘 증언할 게 있다고 여길 와요? 아니, 젊은 사람이 경찰서가 장난인 줄 아는가 본데 아무거나 다 봤다고 증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이 사람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남편 중환자실에 있을 때 건너편 환자 보호자인데 오신 거예요. 오며 가며 보다 보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참, 아니에요. 확실히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때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병원 앞에서 다투시기도 했죠? 들어보니 경찰 조사 받는다고 해서 억울한 거 풀어주러 왔습니다.
저 기억하시는 거 보니 아시네요. 그때 통화도 하셨잖아요. 누구랑 그렇게 통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쓰러지니까 잘 됐다면서 안 그래도 며느리 이혼시키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떡 싸왔으니까 덤터기 씌우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통화를 했다고? 그런 끔찍한 통화를 제가 못하러 합니까? 선생님, 아닙니다. 이거 진짜 오해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 했다는 증거 있어요? 아이고, 남편도 떠난 마당에 억울하게 의심까지 받게 생겼네. 엄마, 좀 진정해봐. 근데 수희 친구분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아니, 일단 엄마가 통화를 했다고요? 그럼 저희 와이프 때문이 아니라고 증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빠 돌아가시게 한 떡, 저희 와이프가 드시라고 가져다 준 떡이에요. 그거 드시고 지식사 하신 거고요. 지금 거짓말 하신 거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참나,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저 기억도 안 나시죠? 저 수희 친구인데 결혼식 날 제가 어머님 장갑 전달해 드렸잖아요. 제가 수희 친구라고 하니까 제 앞에서 비아냥대시고 무시하셨잖아요. 참 그때도 별나다 싶었는데 사람 안 변한다지만 이 정도이실 줄이야 몰랐네요. 제가 그 옆에서 통화했으니 녹음된 파일 궁금하시면 들어보시던가요. 어찌나 목소리가 크신지 통화 녹음에 다 들어갔어요. 증인으로 나타난 사람은 저의 친구였습니다. 시부가 쓰러지면서 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 같은 중환자실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친구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친구는 결혼식 날에 봤던 시어머니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기억을 하지 못하셨던 것이고 그 앞에서 통하는 내용을 보고서는 경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들어본 후에 경찰서로 향했던 것이죠.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모가 시부가 아픈 것도 나 몰라라 하고 인절미를 잘라주거나 음료도 챙겨주지 않은 채 통으로 인절미를 가져다 주면서 시부가 목이 막히게 되었고 시부가 목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로 이어진 것이었죠.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저는 남편과의 이혼도 진행을 했습니다. 시모의 부당 대우로 인한 이혼이었기 때문에 남편 시모에게 모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혼 후 그제야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본가로 들어가지 않고 멀리 떠나버렸죠. 그 뒤로 시모는 연락도 안 되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기도 했어요. 수희야, 혹시 준호 연락은 안 되니? 아무리 내가 전화를 해도 통 받지도 않고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다. 이게 며칠째인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연락이 되면 엄마한테 통화 한 번만 해달라고 전해주면 안 되겠니? 내 전화는 안 받아도 네 전화는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하마. 내가 미안하다.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내 욕심이 컸어. 제가 왜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그렇게 애지중지에 안타까웠던 사이 아니셨나요? 저보다 어머님께서 더 통화 자주 하시고 애틋하실 텐데 저한테 왜 부탁하시죠? 저 그렇게 할 의무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당신 품 벗어나면 아들 제대로 못 살 거라고. 그러면 다시 품에 돌아오게 하셨어야죠. 그것도 못 하셔놓고서는 왜 부족한 저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한 번만 부탁이다. 내 연락은 하나도 안 받아서 그런 거야. 다른 전화로도 해봤는데 아예 받지를 않더라고. 어디 갔다고도 말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으니 살아는 있는지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구나. 아들 하나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니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수희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뺏어갔다고 생각해서 못되게 굴었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반성할 테니 제발 용서해다오. 네가 용서해주면 우리 아들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 거다.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 반성하면 무슨 소용인데요? 지금까지 상처란 상처는 다 줘놓고서는 미안하다고 하면 제 상처가 끝나나요? 됐고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평생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싶었는데 끈질기게 다른 전화로도 연락해 오셔서 마지막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은 본인이 좀 찾으시고요. 올가미 같았던 시모에게서 벗어나면서 그동안 명치가 답답했던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남편과 행복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더 결혼 생활이 길어지기 전에 마무리했던 것이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